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 7월 4일 연휴 주말 동안 하루에 300명을 넘어서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TSA 역사상 가장 바쁜 날들 중 8일이 올해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에 계속 대처하고 있지만 항공권과 호텔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항공사들은 첫 분기에 손실을 기록했지만 여름철 만석을 예상하고 있으며 몇몇 항공사들은 두 번째 분기에 대해 긍정적인 이익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은 6월 토론 이후 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캠페인 모금 담당자들은 바이든이 당의 후보가 될지 확신할 수 없어 모금 활동을 중단했으며 다른 기부자들은 바이든이 경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해 기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토론에서 성과가 좋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기부자들은 그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계속해서 경선에 남겠다고 밝혔고 일부 기부자들은 여전히 그를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보잉은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두 대의 737 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고로 총 346명이 사망했습니다. 보잉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억 4,36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며 안전 개선을 위해 최소 4억 5,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보잉이 2021년에 체결한 유해 기소 합의를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고 희생자 가족들은 이 합의가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하며 보잉 경영진에 대한 기소와 더 큰 벌금,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터키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15만 대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이동성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센터도 설립될 예정입니다. 터키는 유럽연합과 관세 동맹을 맺고 있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관세 없이 EU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부과한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장은 2026년 말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터키에서 최대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패러마운트 글로벌과 스카이댄스 미디어가 두 미디어 회사를 합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병은 패러마운트 글로벌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고 스카이댄스가 패러마운트와 오랜 제작 파트너로서 잘 알고 있으며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갈 명확한 전략적 비전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합니다. 합병은 스카이댄스 투자자 그룹이 셰리 레드스톤과 패러마운트를 통제하는 National Amusements Inc.에 24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앨리슨 가족과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즈가 주도하는 그룹이 BNAI 주주들에게 최대 60억 달러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투자하고 뉴 패러마운트의 잔액표를 재조정하기 위해 추가 자본을 투입할 것입니다. 합병된 새로운 회사는 데이비드 앨리슨이 CEO로 제프 셸리 사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들은 패러마운트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기술적 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병은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필요한 규제 승인을 받고 패러마운트가 45일간의 고숍 기간 동안 다른 거래를 찾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의 자선단체인 블룸버그 필랜트로피스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대다수 학생들이 빚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가정소득이 30만 달러 미만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17만 5천 달러 미만인 학생들에게는 생활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2029년까지 존스 홉킨스 의대 학생들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이 60,279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는 이전에도 2018년에 학부 재정 지원을 위해 존스 홉킨스 대학에 18억 달러를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 기부는 미국의 건강과 교육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주요 금융 및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시장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은 0.28% 올랐으나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경제의 약한 부분이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PI와 금요일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데이터가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장 데이터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고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높였습니다. 투자자들은 2024년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UBS의 전략가는 경제와 수익 성장, 금리 인하, AI에 대한 투자 증가가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펩시코와 델타 항공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시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주요 은행들이 금요일에 2분기 실적 시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분노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치폴레, 웬디스와 같은 기업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고객들의 불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타겟, 알디, 맥도날드 등의 기업들은 가격 인하와 가치 식사를 강조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크기가 줄어들고 숨겨진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기만적인 가격 정책에 질려가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1% 상승했지만 2019년 5월 이후 가정용 식품 가격은 2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기업에 대한 분노가 증폭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기, 임대료 등 다른 주요 비용이 지난 2개월 동안 상승하면서 미국인들의 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CEO 일론 마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이끈 법률팀에게 회사가 70억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도록 델라웨어 법원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미국 공개기업 CEO 중 가장 큰 보상 패키지에 대한 도전을 이끈 리처드 토네타가 대표하는 새 법률 회사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토네타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테슬라 주식 9주를 소유했으며 2018년 주주들에 의해 승인된 후 2023년 1월 무효화된 머스크의 보상 계획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주주들은 보상 계획을 재승인했지만 사건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계획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주제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57-200 항공기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륙하는 동안 주 착륙 장치의 바퀴를 잃었지만 승객 114명과 승무원 7명을 태운 채로 계획된 목적지인 덴버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항공사는 바퀴를 회수하고 사건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발생한 두 번째 유사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3월에 보잉 777-200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륙 후 타이어를 잃었으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고 타이어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떨어져 창문을 깼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올해 1분기에 2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